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 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탐사 K에서 다뤘던 모 대학의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제주도가 2011년부터 추진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9년 동안 42억 원의 세금이 도내 대학들에 투입이 됐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다리가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도내 한 대학에서 이루어진 이 사업이 문제가 된 거군요. 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취지가 좋은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한 학교 전기공학과의 풍력과 태양광 시공설비 보수 인력 양성 사업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업엔 제주도 보조금 5천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전공과 관련 없이 관심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5명 가운데 절반이 다른 학교의 아동 관련 전공생들인 게 석연치 않았던 점이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아동 관련 전공생들이 왜 이 전기공학과의 풍력 태양광 설비 보수 취업 강의를 들은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이 수강생이 15명 미만일 경우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의 전기공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다른 학교의 아동 전공 학생들이 동원된 셈인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이 아동 전공생들의 시간 강사가 풍력과 태양광 취업 프로그램의 실기 과목의 담당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모집 과정부터가 참 석연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전기공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상당수이다 보니까 네. 뭐 강의라든지 실습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겠네요. 네, 취재팀이 당시 해당 학과에서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네. 등록 교수는 7명으로 교수 1명이 2달 동안 이론과 실기를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씩 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달력으로 확인해봤는데요. 토요일과 석가탄신일에도 강의를 한 셈입니다. 이 2달 동안 매일 강의를 했다는 건데 학생들은 정작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관리, 뭐 제어 실무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그쪽 부분 모르겠어요. 풍력이랑 태양광 인력 양성 과정 수업 받으셨죠? 그거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해당 학교를 찾아가니 일부 교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교수는 이 취재가 시작되자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교수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대학의 아동 관련 전공생들을 데려온 교수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학생들에게 왜 전화를 했고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며 불쾌함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취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강사로 이름이 올라간 한 교수가 자신은 강의한 적이 없고 강사비 220만 원도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에게 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머지 교수 4명 가운데 2명은 수업을 계획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한 명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이 풍력과 태양광 설비 시공 보수 인력 양성 과정에 등록된 교수 7명에 지급된 세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인희 기자,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키우겠다는 건데 현장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학생과 기업체들이 20일 동안 매일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는 확인서입니다. 네. 사인이 다 되어 있죠.
이것을 근거로 15명의 학생은 40만 원의 직장 훈련비를, 기업체 관계자들은 20만 원의 멘토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학생과 기업체 모두 실습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봐도 이게 뭐 자필인지 아닌지도 참 의문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탐사 K팀에서 이 3차례나 해당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 교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수업과 현장 실습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수들에게 강사료를 되돌려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 또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해당 교수가 전기차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2017년도에 전기차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정 15명 수강생 가운데 11명이 다른 대학 아동 관련 전공생들이었고 이번에도 일부 교수가 강의비가 입금되자 책임 교수에게 돌려줬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당시 출석부 역시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15명 수강생 전원의 출석률이 보시는 것처럼 100%죠. 네. 그런데 학생들은 결석이 잦았고 수업도 대여섯 번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실습 재료 구입 품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LED 조명과 원형 센서 등으로 전기차 전문가와 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전기차와는 관련이 없는 조명 재료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연구원의 원장이 네. 이 사업을 추진한 또 해당 교수였다는 점도 취재 결과가 밝혀진 거죠. 네, 이 9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의 마지막 과정이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수는 지난해와 2017년 도내 모 연구원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당시 이 2해 동안만 든 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연구원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고사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 아파트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조차 해당 연구원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 원장은 다름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였고 네. 다른 대학에서 아동 전공 학생들을 데려온 시간 강사는 이 연구원의 이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강사비를 돌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취재진에게 돌려받은 의미가 뭐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보조금 문제는 하루 이틀 뉴스가 아니긴 한데 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 보조금의 규모를 떠나서 일부 교수들이 도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이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참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제주도 역시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강인희 기자가 언급한 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